2주 전에 근파워 향상을 위한 플라이오메트릭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조회수는 약 24만 회를 기록하고 있고 좋아요가 1,400개, 공유가 600회 이상 됐고요. 댓글이 177개니까 여기서 절반은 제가 대댓글을 달았으니까 대략 90명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재미난 댓글도 많고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댓글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대댓글로 답변을 다 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거나 또 비슷한 오해를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무릎이 아파온다. 근력이 부족하거나 그 기존에 무릎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한 분들은 누구나 이제 진행 가능한 정도고요. 그리고 영상에 나온 분들도 모두 이제 즐겁게 운동할 정도로 적당한 강도로 운동했습니다. 그 다음 꼭 빨라져야 합니까? 전 요즘 존2 러닝에 빠져서 러닝 중입니다. 맞습니다. 꼭 빨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근데 각자 개인의 목표에 따라서 운동하기 때문에 건강이 목표인 사람이라면 이제 가볍게 달려주시면 되고요. 기록이 목표인 사람은 좀 더 빠르게 달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저런 운동을 좀 추가해주면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내가 달리기 평균보다 빨랐던 게 잼민이 때 태권도 학원에서 닭싸움 해서인가?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도움이 될 만합니다. 닭싸움도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한쪽만 하시면 안 되고 양쪽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댓글은 조금 재밌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는 운동은 허벅지. 그걸 제일 충실히 하는 곳은 소림사. 허벅지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소림사,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말이라 좀 생소하긴 한데 대단한 곳입니다. 평발인데 100m 16초라고 다시 뛰라고 뭐라 하는 선생님은 진짜 좀 너무하십니다. 저도 단거리가 좀 느린 편인데 와닿네요. 도가니 아작. 사실 저 정도로는 도가니가 아작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수준에 맞지 않게 진행했기 때문에 다치는 겁니다. 강도를 낮게 설정하면 부상 위험도 그만큼 적어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줄넘기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줄넘기 또한 아주 좋은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청춘이니까 가능. 청춘이 아니라 수행 능력이 좋은 마라톤 선배님들은 60세가 넘어서도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진행하십니다. 이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운동 수행 능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의 그 차이인 겁니다. 이거 효과 있나요? 아들이 100m 달리기에 열중입니다. 근파워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하시면 하체 근력 완성돼요. 주간 5일 출퇴근 20km 달리기로 하는 66세입니다. 맞습니다. 하체 근력 강화에는 등산만한 게 없죠. 그래서 실제 육상공 선수들도 산을 많이 뜁니다. 66세에도 건강하게 등산하시고 달리는 모습이 너무 멋지신데 이건 이제 그만큼의 근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지 아무나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얘들아, 연골은 리필이 안 돼. 아껴서 먹어라. 맞습니다. 연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껴 써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운동을 안 해도 일상생활만 해도 달는 게 연골입니다. 그러니까 근력 강화를 해서 버텨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달리기 전에 연골 다 나가겠다. 당연히 어느 정도 달리기 능력이 뒷받침되고 나서 저런 외발뛰기를 하는 거지 그냥 대뜸 외발뛰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데 저런 외발뛰기를 하면 연골에 무리가 가겠죠. 근데 이건 근파워 트레이닝입니다. 기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무릎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된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무릎 재활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아파트 계단 뛰기 주로 많이 하는데 진짜 좋은 듯. 맞습니다. 계단 정말 좋습니다. 걸어도 좋고요, 뛰어도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무릎 환자분들한테 계단 오르기는 많이 추천하는 운동이고요. 다만 이제 내려올 때가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오시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이 운동 착지할 때 앞꿈치로 착지해도 되려나요? 네, 그렇습니다. 뒤꿈치가 들려 있어야 착지 시에 순간적인 신전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앞꿈치 착지를 합니다. 한번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보세요. 뒤꿈치부터 착지하나요? 아니죠. 왜냐면 뒤꿈치로 착지하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꿈치로 착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릎을 굽히게 되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뒤꿈치로 착지하려고 하면 그게 더 어색할걸요? 도가니 2번 수술 이후 러닝 자제. 남들 따라하는 것보단 자기 능력에 맞춰서 뛰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어도 나한테 강도가 맞지 않다면 그건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운동 수용 능력에 맞게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기 만족이니 적당히 즐기면 됨. 맞습니다. 진짜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운동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가 빨라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리는 운동인 거죠. 이런 거 보면 깽깽이 어릴 적 때 놀이가 체력 단련에 좋은 거였어. 맞습니다. 깽깽이도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학생들이 체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 많고 이제 운동을 안 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있죠. 지랄들 하고 잡아졌네. 선수할 겨? 유난스러워. 아주 자극적이고 좋습니다. 운동의 목적 중에는 뭐 대회에 입사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목표 달성인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목적이 다양한데 왜 천천히 뛰라고 할까요? 뭐 빨리 뛰라고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빨리 뛰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제 금파워 트레이닝을 추천드리는 영상인 거고요. 그리고 선수 안 할 거여도 운동하고 싶으면 해야죠. 선수 할 사람들만 운동하나요? 아마추어 일반인들 무릎 발목 착살. 저 정도로 착살을 할 거면 이미 운동을 거의 안 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운동은 이제 운동이 취미시라면 누구나 무리 없이 다 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 마라. 저러다 30 후반 되면 관절 온다. 운동을 안 해서 관절염 오는 게 빠를까요? 운동 많이 해서 관절염 오는 게 빠를까요? 참 답답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체중이 늘어서 관절염 일찍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운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 수준에 맞지 않게 운동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절은 원래 닳습니다. 어떻게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강화해서 잡아주고 버텨주냐가 중요한 겁니다. 부질없다. 올림픽 나가게? 올림픽 당연히 못 나가죠. 근데 올림픽 못 나가면 뭐 운동도 마음대로 못 하나요? 뭐 이건 할 말이 없네요. 쇼들을 하네 아주 저게 쇼하는 걸로 보이시나 봅니다. 순수히 진짜 운동에 대한 진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게 쇼를 한다고 보시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일반인이 빨라져서 어따 쓴. 그러면 공부는 해서 어따 씁니까? 뭐 서울대 갈 것도 아니고 판검사 의사 할 것도 아닌데 그럼 일찍 공부 때려쳐야죠. 뭐 거의 이거랑 비슷한 말이죠. 반월상 연골 다 조져지겠네. 저는 이미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습니다. 근데도 저 운동을 해서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충분한 근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런 운동을 해도 풀코스를 달려도 무릎이 전혀 안 아픕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무릎 아작내고 있네. 운동이든 걷기든 스스로 깎이는 건데. 맞습니다. 연골은 걷고 생활하면서 닳습니다. 근데 계속 말하지만 운동 안 해서 무릎 근력이 약해지고 체중이 증가돼서 연골이 닳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운동을 충분히 해서 무릎 근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서 안전한 상태로 운동을 하는 게 문제일까요? 이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젊고 건강해서 모른다고 매일 1시간씩 한 달만 해봐라? 저 운동은 매일 1시간씩 한 달 동안 하라는 운동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한 3세트 정도 임팩트 있게 해주는 보강 운동이지 매일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요. 1시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이지 무릎 아픈 사람들한테 권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상 없이 뛰게 만들려는 분이 한 발 뛰기를 시키네요. 당장 중단하세요. 물론 부상 없이 잘 뛰는 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이건 빨라지기 위한 근파워 트레이닝입니다. 그냥 갑자기 지나간 사람 붙잡고 이거 해라가 아니라
이 동작을 해도 될 만큼의 근력이 뒷받침됐을 때 하면 좋은 운동이라는 겁니다. 계단에서 하는 걸 추천. 계단에서 하면 정말 힘들고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계단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계단보다는 이제 평지나 이런 오르막을 추천드리는 건 계단 턱을 넘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분들에게 이런 평지와 언덕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들은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되겠는데? 맞습니다. 이 정도 운동은 무릎이 아작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운동으로 무릎이 아작날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은 운동과는 사실 거리가 거의 먼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악플 대환영입니다. 토론하는 건 너무 즐겁기 때문이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운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해서가 문제입니다. 연골이 닳는 게 걱정이면 사실 걷지도 말고 그냥 휠체어 타고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근육이 싹 다 빠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닳는 연골이고 100세 시대인 상황에서 무조건 아낀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튼튼한 근육으로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잘 아시겠죠?